중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 확장의 힘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국 경제에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수출이 9.5%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에서 제일 먼저 벗어났을 때서부터 중국 경제가 다른 데보다도 유별나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현재까지 보게 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어서 경기 회복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경제를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코로나 경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중국이 이게 병주고 약 주는 나라인데 예. 코로나19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퍼뜨린 이제 원조국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방역을 끝내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수출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수출의 이제 최근 6, 7, 8 이렇게 보면 토탈 수출이 한 12%에서 15%가 방역 물품이에요. 방역 물품이요. 이게 이제 없다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예. 이런 특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코로나 방역을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 활동의 정상화 이게 예.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가 경기가 무지 나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싼 경제, 예. 그러니까 값싼 가성비 좋은 이제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이게 중국 제품의 수요를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크게 확 당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3월달 이후에 중국은 한 달만 빼놓고서 PMI가 다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하반기에 이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가 뭐 더 빨라진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예, 하반기에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중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또 하나 생기는 현상이 위안화 강세입니다. 원래 7위안을 넘어서 좀 더 전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안화 강세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위안화 강세는 저것은 정치 환율이지. 정치 환율. 이것이 이제 경제를 반영하는 환율이 아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뭐 환율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가 이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7대를 넘어 7.13까지 갔다가 지금 6.8, 6.7인데 이것은 저는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는 저것은 환율 전쟁으로 불이 붙을 것인데 예. 거기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사전에 이것이 이제 조금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예.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사실은 그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펀더멘탈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중국이 무역 흑자가 크긴 커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대미 흑자도 금년 들어서 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 주식시장을 보지만 채권 시장을 보면 이미 외국인들이 중국 국채시장에 한 10% 가까이를 샀어요. 어마어마한 네. 돈이 들어간 거죠. 그렇네요. 10%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금리 차를 노린 자금이 전 세계가 다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인데 중국만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 금리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아마 그런 금리 차를 노린 자금의 유입 예. 이제 이게 같이 있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얘기하자면 그런 무역에서 흑자, 이제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채권 중심으로 하는 자금 사려는 유입. 그리고 물론 주식시장의 경우도 월 단위로 보면 이것이 작년 8월 이후로 금년 3월달 한 달을 빼놓고는 전부 순이익입니다. 플러스예요. 예. 그래서 자금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이것이 환율이 뭐 급격하게 절상이 되면은 이것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도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뭐 10%, 15%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 절상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게 6.3부터 시작해서 7.13까지 15%를 절하를 시켰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6.8, 6.7이라고 그래봐야 한 4%뭐 이내이기 때문에 원래 경제 충격 한 6.3. 예. 뭐 이것에 비교하면 최근의 절상은 사실은 큰 절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환율이고 예. 중국의 이 환율은 그 조금 폴리티컬하게 해석을 해야지 펀더멘탈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예. 정부가 관리를 한다. 음. 그래서 6.5에서 한 6.89 이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예. 그러면 6.5에서 6.8 정도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절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미국의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안 되면 카드 다 던진다. 그랬을 때 금융의 카드를 던졌을 때 제일 쉽게 이제 시비 걸 수 있는 것이 환율이죠. 예. 그래서 그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좀 더 그 넓은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 되면 오중전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중국을 어떤 형태로서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얘기가 쌍순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수가 크니까 내수와 함께 그다음에 그 수출 이 양쪽을 가지고 경제가 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가능성 그다음에 또 오중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중국은 이게 키워드 정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중국의 꿈,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뭐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내는데 예. 이제 2기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낼 때 잡아낸 키워드가 바로 이제 듀얼 서큘레이션 그 수왕신한 거라는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키워드로 뽑아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를 놓고 보면 뭐 중국이 미국이 한 10%도 안 되다가 지금 66%까지 올라왔고 지금 아마 금년도에 중국은 플러스 성장하고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아마 한 72, 3% 정도가 될 거고 그렇겠죠. 앞으로 5년 정도가 더 지난다면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거의 90%의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건 대국이죠. 예.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이제 50%, 60%, 70%, 80%가 되는 경제 규모의 나라에서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대국은 다 내수로 가죠. 근데 중국도 지금 보면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8%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내건 얘기는 그 이번 5개년 계획에서 핵심은 뭐 말은 이제 쌍순환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출에 관한 외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다. 예. 내수. 그렇죠. 내수 포커싱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수를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산화입니다. 예. 기술 국산화와 내수 확대가 이게 앞으로 5년 동안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 메시지가 미국이 지금 이제 무역 가지고서 그렇게 세게 푸시를 했지만 우리는 별 영향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다. 그래서 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 수출이나 환율에 관련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아마 5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내수에 아주 집중적인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전략,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되는 전략 정책 키워드가 아마 이번 그 오중전 회의 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기술 국산화, 그 다음에 내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 기술에 관한 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SMIC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고 벌써 일주일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게 되면 뭐 특별하게 어떤 추가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해야 이제 그게 우리 뭐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어젠가요? 그 SMIC가 자발적으로 손들고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예. 제재 받고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예. 홍콩 시장에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악재는
정말로 끝까지 미루다가 주가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정식으로 발표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날 정도에 공시하는 게 아주 뭐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가를 뭐 배려하는 기업 문화가 아닌데 이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중국이 미국하고 컨택을 해봤더니 미국이 이 BIS 산업안전국에서 그 제재하는 조항 중에서 수출 관리 규정 744.21B라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를 제재한다. 예. 이렇게 자기네들은 파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 그 744.21이라는 것이 그 EAR 규정이라는 건데 그거는 군사용 목적으로 이것이 기술이 전용되거나 사용되면 제재를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군사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게 군사용으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한 건데 시장이 받아들인 것은 제재를 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게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걸 하나 이제 보여준 건데 우리는 시장이 좀 다르게 성격을 받은 거고 또 하나는 그 미국 반도체 협회가 관련 기업들한테 상무부가 준 보고서인데 레터인데 한번 봐라고 준 거기에 보면 이 SMIC의 자회사들 한 8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요 회사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하나는 SMIC 북방이라는 SMIC 그 노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요게 바로 12인치 지금 중국으로 보면 뭐 가장 첨단이라고 그럴까? 이제 요거를 하는 회사인데 예. 요게 제재 리스트에 빠져 있어요. 요 회사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미국이 이렇게 그 회사 이름을 빼먹을 정도로 엉터리를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회사는 이 한 24나노급의 이제 공정 기술을 가지고서 제품을 만드는데 요것의 주 수요자가 누구냐 그러면 미국의 퀄컴하고 브로드컴입니다. 이 회사가 예. 퀄컴이나 브로드컴이 지금 퀄컴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통신용 칩, 핸드폰 들어간 AP 칩의 세계 1위 업체예요. 그렇죠. 예. 요거를 지금 SMIC 북방이라는 회사한테서 파운드리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빼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보면 지금 어디에도 아직 그 관보에 그 미상무청이나 산업안전국의 그 홈페이지에서도 제재를 했다고 하는 것에 공시가 나오지 않아요. 예.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때리는 것은 맞겠지만 SMIC의 입장에서는 먼저 아마 선수를 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웨이하고 약간 다른 것은 얘들은 엔티티 리스트라는 것에 올라가면 예. 그 지금 수출 관리 규정은 미국 안에 있는 회사, 미국 회사들이 이제 SMIC에 수출을 못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면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간 모든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외국 기업도 공급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얘들이 공시를 한 것들은 보면 이것이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수출 관리 규정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미국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더스들은 예를 들어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일본 기업은 해당이 없다. 예. 이제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게 지금 미국이 손을 봐서 SMIC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성급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SMIC 그 이전에 또 보면 화웨이가 있었습니다. 화웨이 뭐 제재는 여태까지 나왔던 걸 많이들 알고 있고 그러면 화웨이는 이걸 계속 그냥 뭐 당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화웨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또 다른 형태로서의 반격을 하거나 또는 이거를 피해갈 수 있거나 또 자신들의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할 어떤 그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요. 화웨이의 그 카드, 그 다음에 또 반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웨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제 미국의 시각으로는 많이 보니까 그런데 하웨이 완전 죽었다 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예. 하웨이가 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제 스마트폰하고 5G 통신 장비인데요. 스마트폰에 관한 부품은 이제 먼저 발주를 해서 한 9천만 개 정도 이미 이제 재고를 확보를 했고 예. 5G의 기축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나 장비들은 이미 뭐 예측 기간마다 다르지만 1년에서 2년치를 먼저 선발주에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는 죽어서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웨이의 해외 수출의 비중이 한 30%, 뭐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내수가 주기 때문에
내수에서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고, 그래서 통신 장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 1년 뭐 이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는 이게 중국의 경우가 그 외국 기업들 애플 정도를 빼놓고는 이게 한국은 뭐 거의 삼성 같은 건 점유율이 제로기 때문에 이걸 뺀 나머지 거의 한 85%, 90% 시장을 중국 기업이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 때문에 하웨이의 점유율을 다른 예를 들면 샤오미라든지 오포, 비보가 가져가는 것이고, 예. 이 애플의 경우는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건 제가 볼 때는 9천만 개의 이 재고를 한 방에 소진하는 것이라 보통 한 2,500만 개 정도씩 분기별로 소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개나 500만 개 정도씩으로만 이제 쓰게 되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도 그 브랜드를 계속 살려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미국의 상황의 변화나 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내고에 의해서 이것이 제한적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것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하웨이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결국은 하웨이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봉을 피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방법은 이제 한 가지인 것이 국산화다. 그래서 국산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하웨이는 지금 5G가 아니라 6G다 포커스를 하는 것이 답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번에 이제 그 US 테크 프리, 미국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제 이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 답인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6G 정도가 되면 사실은 어떤 컨셉으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중국이 천인 계획이라는 것,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고급 인력들을 한 1,000명을 모아서 큰 일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막힌 거죠. 그랬더니 지금 하웨이가 뭘 하냐면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박사급 신입사원들을 1년에 한 200명, 300명 뽑겠다.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의 레벨이 SCI급 그 논문에다가 기고를 할 정도의 박사들, 그래서 연봉을 한 3억 정도. 예. 근데 우리가 32,000불이고 중국이 10,000불이니까 박사 신입사원한테 한 10억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10억 정도 주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기술로 가자.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조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미국이 제재한 것은 미국, 중국의 전체 반도체 회사나 전체 통신 장비 회사가 아니고요. 예. 하웨이하고 SMIC라고는 두 개 회사만 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이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가 주문을 예를 들면 반도체를 한 30%나 50%를 더 주문해서 그레이 마켓에서 하웨이한테 팔았을 때 이걸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뭐 미국이 아주 신의 한 수를 둔 건 맞지만 여기 구멍이 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아마 신의 2수, 3수 정도가 나와야 하웨이의 수동을 끊을 수 있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놓고 보면 하웨이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수명 연장을 하면서 국가 이제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할 것이고, 그때 미국이 어떻게 액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소장님께서 중국 경제에 심취하시기 전에 반도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내세웠고요. 미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형태로 이제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이 아마 자국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는 형태가 될 텐데, 반도체 굴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중국의 그 미국의 이 압력을 넘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게 이제 중국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자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중국은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뛰어넘고 미국을 뛰어넘는다, 이런 상상을 하질 못했었어요. 네. 이건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10년에서 15년 뒤의 일이다 그랬는데, 예. 이게 이제 현실로 닥치는 바람에 오히려 좀 시간을 당기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미니멈 5년 전략을 가는 겁니다. 예.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전 세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기술은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가 이제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실리콘으로 베이스를 가진 모든 기술에서는 미국이 거의 90% 이상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예. 이걸 제재하면 중국은 방법이 없는데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실리콘이 아닌 탄소 계열의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보통 얘기하는 3세대 반도체 여기는 일본하고 유럽이 기술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거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중국은 이 탄소 계열의 반도체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이 이전한다. 예. 근데 여기다 어떻게 돈을 쓰냐 그러면 국가가 엄청난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50조 정도 돈을 넣었는데 정부가 그래서 예. 중국은 거의 여기다가 앞으로 한 1조 한 170조 정도를 더 집어넣을 가능성. 예. 그래서 미국이 250억을 한 25조 넣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시장이 놀랐지만 중국은 그거에 한 4배 정도 돈을 더 퍼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과의 그 내고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마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그 미국이 방역 체계, 소위 말하는 사회 관리 체제가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지만 그렇죠. 또 하나는 중국의 이 근육 안에 숨어 있는 세포의 허약함을 보여줬어요. 그 기초 기술이라든지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에서 얼마나 약하고 이것이 중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걸 키우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중국은 아마 미국의 아마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면 예. 이 다른 전략으로 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IT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레거시 기술,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정도 뒤진 기술은 허용을 해줘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육을 보완을 시키고 대신 미국한테 금융에서 이 떡을 내주는 그래서 IT 기술의 제재를 푸는 만큼 금융에서 떡을 줘서 이것을 니고시에이션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 예. 막 이게 뭐 협상의 전략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반도체 말고 또 중국의 유망 산업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수소차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둘 다를 합치면 차세대 자동차인데 이 부분들에서 중국이 굉장한 기술력과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그 상황은 어떤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뭐 전기차가 얘기가 많지만요. 전기차는 뭐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값이 전체의 40% 5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예, 예. 보조금 산업이에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중국이 7, 미국이 3 정도. 예. 그래서 자사는 가격의 절반을 대줄 수 있는 국가가 대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우리는 자꾸 이제 배터리를 봐요. 근데 문제는 세트 업체를 보면 이게 왜 중국이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테슬라를 보지만 테슬라를 보려면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배터리 그 전기차 공장을 중국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답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삼성을 포함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예. 불과 3년 만에 CATL이라는 회사가 세계 1등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기술은 시장 못 이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테슬라 갖고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전 세계 전체 자동차 시장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중에서 전기차가 뭐 예측치만 따르면 1.5에서 지금 2.5%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서 얘기할 때 2% 넘어갈 때 한 번, 뭐 5% 넘어갈 때 한 번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은 아직 죽음의 계곡을 넘지 않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한 30만 대에서 뭐 잘해야 50만 대 정도 이 정도를 만드는 그래서 뭐 이게 엔간한 회사들이 뭐 석유 자동차는 300만 대, 500만 대를 하는데 얼리 스테이지 중에서도 얼리 스테이지라는 거죠. 근데 예.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를 사줄 수 있는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 마켓을 어떻게 보면 무기로 갖고서 부품도 키우고 회사도 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전기차에서 의미가 전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걸어 다니는 이게 이 바퀴 달린 핸드폰이다. 예.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놓고 보면 정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가 이미 중국은 무인 자율 버스를 만들어서 라이센스까지 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테스트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중국은 아예 시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 그냥 테스트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자율주행을 하지만 중국은 바이도 한 놈만 이걸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전기차에 아직 그건 전기차는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너무 흥분할 일은 아니고 바퀴 달린 이 핸드폰이 이게 정말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디서 폭발을 하냐 예.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미국 1등이었던 것 같지만 그럼 데이터베이스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이미 자율주행 버스를 만들었다는 것 이걸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상당히 좀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 CATL을 좀 중국 기업입니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앵커님도 그러시지만 뭐 제가 공자님한테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심리는 예. 이게 경기보다가 세고요. 경기는 그렇죠. 이익보다 세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은 이제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미중의 심리가. 갈등 중에서 미국이 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할 거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그 뭐 미국의 테크주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중국의 테크주를 보면 예. 400%씩 올라간 종목들이 수두룩하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테슬라만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건 PDR을 이제 드림 레이쇼를 갖고서 갔지만 이게 지금 더 이상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앙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요. 더 예. 그렇게 되면 수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경기하고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는 PDR을 자꾸 보여주면 안 되고 예. PSR이나 PER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저는 이제 첫 번째 코로나 관련주 그것이 무슨 방역 이게 아니라 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되는 주 그래서 분노의 소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10월달 10월 1일 국경절에 그 여행 간 사람들이 뭐 예년에 한 70% 8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국경절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행 관련되는 주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국이 코로나 리커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행 관련되는 것들을 일단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예.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분노의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식당이 다 문 닫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음식료들이 이제 다시 리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국산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반도체도 그렇지만 중국 반도체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 1분기도 그랬고 2분기도 그렇고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국산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행, 자동차, 그 먹는 것 관련되는 이제 소비주 그리고 이제 국산화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테크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4분기에 그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보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